물건 중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게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 용도의 물건으로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녕하세요. 복덩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으시죠? 관심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상담해드렸던 30대 직장인 남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제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홈테크를 하더라도 투자로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파트 투자하실 때 필요한 지식 A부터 Z까지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투자 전략,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는 체크리스트, 또 흔히 투자하시면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까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아파트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싹 다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게요.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에 있습니다. 입지라는 거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위치를 말하는데요. 교통 상황, 학군, 또 주변 생활 인프라, 지하철이 혹시 있는 지역이면 도보로 지하철까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또 혹시 아파트 인근에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있는 건지, 명문학교, 학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입하는 시기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일정한 이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7년에서 10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를 우리는 흔히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말합니다. 하락기 끝물이나 상승기 초기 때 구입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되겠는데요. 시세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근 단지에 일일이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지금 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일 때와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세금과 대출 관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구입하려는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분양 중인 아파트를 투자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청약 자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 청약을 하는 게 있고 세종시민 50%, 타 지역 50% 이런 식으로 청약할 때마다 조건이 다 다르니까 청약 조건을 반드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해당 지역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버스 노선이 확대가 되는 건지, 백화점이 유치가 될지, 또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된다든지 향후 개발 계획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구입하려는 그 단지의 관리 상태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집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전체를 다 한번 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지의 주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리비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단지 조경 상태는 어떤 거며 청결 상태는 또 어느 정도인지, 층간 소음이 있는 건지 꼼꼼하게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요. 이 실수와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실수가 무리하게 대출을 내는 겁니다. 변동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난번처럼 금리가 확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무리하게 대출을 내었을 때 집안 전체 경제 상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상의를 하셔가지고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도 이걸 차고 나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무리하게 대출 내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집을 구입하실 때는 절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참 이상한 거는 몇 억짜리 집을 사는데 결정하실 때 그때그때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집 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 집 보는 과정에서 약간 기분 나쁜 게 요만큼 있었다든지 할 때 감정 조절이 안 되어가지고 아까운 물건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허위 매물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원룸을 구하러 갔는데 전화를 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일 경우에는 물건을 올릴 때 중개사들이 물건을 접수받아가지고 소유자분의 성함과 휴대폰 통신사, 동호수, 등기부 등본까지 전체 다 일치가 되어야지만이 광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허위 매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물건을 보러 가실 때 특히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실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으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부동산 투자 스터디 나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임에 가시면은 다양하게 투자 사례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지식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를 성공했는 사례와 실패했는 사례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마곡지구에 2014년도에 분양받은 A씨가 그 당시에는 평당 1,800만원 정도의 분양을 받았고요. 현재는 평당 4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에 그 사이에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이렇게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패 사례 한번 볼까요? B씨는 경기도 광주에 전원주택단지에 개발 계획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요. 이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상가를 투자하는지 아파트를 투자하는지 어디에 어떤 물건을 투자하는 거에 따라가 투자의 성패가 갈라지니까 특히 투자를 하실 때는 충분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물건 중에 가장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게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투자성이 짙은 물건은 토지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 용도의 물건으로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물건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입지와 시기, 규제사항이나 개발 계획도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마시고요. 내 감정에 휘둘려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투자라는 거는 사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봐야지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권유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담을 한 사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